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그리고 건국 이후에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현재대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연방제로 흡수될 것인가,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것은 딱 두 사람의 대표성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또 하나는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니까 당연하지만 일개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이가 이 국가를 뒤흔들고 결국은 자기의 목표대로 가려고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발악을. 그 목표가 뭡니까? 연방제 통일입니다. 연방제 통일. 이것은 결국은 그 자기들의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 6번에 이미 벌써 딱 박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우리는 위헌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헌정당. 반드시 해체시켜야 됩니다. 아니, 연방제 통일, 누구 마음대로 연방제 통일입니까? 국민 투표를 해봤어요? 아니면 국회에 동의를 받아봤어요? 아무 절차 없습니다.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 3대 좌파 대통령이 평양 가서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하지를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국민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대로 북한의 연방제로 흡수될 뻔했습니다. 마침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해 주심으로 이제 다 드러났어요. 첫째, 군대 조직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 군인들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죠. 특별히 그것도 가장 정예부대라고 하는 공수부대, 그것도 공수부대의 총사령관인 세상의 공수 특전사령관 별 3개짜리가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거 봤죠? 여러분? 공수부대가 그 정도니 일반 군인들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군기가. 그러니까 나라가 희망이 없다는 거야. 마침 지금 북한이 그래도 전쟁할 여유가 없고 저 러시아에 12,000명을 북한 군인을 총알바지로 보내서 남침할 그런 기회가 없어서 다행이지. 이때쯤 되면 아마 북한은 제2의 6.25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왜? 군대가 이렇게 무너진 것을 방송을 통하여 다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해 주심으로 이 국회의원들의 지금 192석 야당 되는 것의 절반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방송을 통하여 광화문대회를 통해서 말을 해도 반격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성관이를 그렇게 고발하고 그렇게 우리가 공격하고 언론을 통해서 말을 해도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그래서 돌아오는 이번 주 그 토요일 날은 국민대회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대회를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직접 행동하려고 합니다. 행동. 저는 일찍이 광화문에서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이미 선언문을 낭독했고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선언문을 낭독한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을 우리는 현실화 시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가 이것을 현실화 시켜야 되고 4.19 때 이 사실은 국민 저항권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4.19가 혁명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었나요? 정치 체제도 다 바뀐 것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제로 다 바뀌었고 그리고 3.15 부정선거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 처형됐습니다. 처형. 최인규 내무장관 그리고 이기붕 부통령 부정선거 그 부인 박마리아 자기가 낳은 친아들 이강석한테 권총으로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이강석도 그 자리에서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지금 3.15 부정선거와 이번에 했던 부정선거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100배 더하는 겁니다. 100배. 3.15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도 4.19 혁명이 일어나서 어떻게 처단되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부정선거는 이거는 북한의 해킹과 중국의 해킹이 한국의 선거를 가지고 놀았어요.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격하고 법으로 고소하고 해도 묵묵해답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선관위한테 내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선관위에 거기 뭔 국가 기밀 비밀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선거 관리하는 데이터만 있는 겁니다. 데이터. 그러니까 그 서버를 공개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버를. 이제는 핵심이 딱 서버입니다. 서버를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토요일 집회 이후에 10만 명이 중앙선관위에 텐트를 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서버를 스스로 서버를 공개할 때까지 우리는 중앙선관위를 포섭을 해서 물론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투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에 있는 서버 있죠. 그 서버 그 이번에 계엄령 일으킨 것도 중앙선관위 그 서버 그것을 공개하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계엄령을 선포한 거 여의도에서 한 것은 그거는 다 쇼고 실제는 중앙선관위입니다. 왜 중국과 북한이 남의 나라 선거를 왜 개입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것을 공개해야 될 것이고 제가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광화문에서 선언한 이 선언문을 잠깐 들어보시면 이것은 그대로 우리는 이제는 실행을 할 단계가 왔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민 저항 광화문 선언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광화문 애국운동은 헌법 전문에 보장된 4.19 혁명 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국민 공약을 선포합니다. 첫째로 헌법 제13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재탄핵할 수 없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무효로 선언한다. 둘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 및 내각을 즉시 원상복귀할 것을 선언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인 것은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으로 근본 계엄령 선포와 해제는 합법적으로 정당화했음을 선언한다. 넷째,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불법 선거로 당선된 국회를 해산하며 3개월 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정당한 계엄을 수행하다가 불법 체포 구금된 군인과 경찰들을 즉각 석방하고 원상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계엄에 역행한 반국가 세력은 즉시 구속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일곱째, 간첩에 의해 장악된 민주노총 및 언론 노조를 포함한 주사파 세력을 철저히 척결할 것을 촉구한다. 여덟째, 군인, 경찰, 공무원들은 정중동하되 반국가 세력들은 즉시 체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아홉째,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계엄에 저항한 자들을 즉시 해임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에 충실한 자들로 교체할 것을 건의합니다. 열 번째, 거짓 성동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반국가 언론과 유튜브를 제재할 것을 촉구합니다. 11번째, 국민들에게 무한 자유와 일상생활을 보장할 것을 선언한다. 마지막 12번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에 따라 우리 국민저항 광화문 본부는 위의 사항을 관철될 때까지 계속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이상 12가지에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현실화 실행시키려고 합니다. 첫째, 중앙선관위 우리는 10만 명을 투입을 해서 집회 신고를 내고 우리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무기한 서버 빨리 가지고 나오라는 거야. 서버 공개하라는 거죠. 거기에 무슨 국가 기밀이 어디 있어요? 아무 없어요. 거기는 선거 데이터만 있는 겁니다. 거기는 자기들도 이미 그 홈페이지에 다 공개해 놨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 한번 해보자는 거야. 서버를 통하여 포렌식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서버를 교체했거나 바꿨다, 그것은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시고, 그리고 지금 그 서버를 납품받은 그 회사가 아주 영세한 그 중소기업의 사람들로부터 서버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대기업한테 공개 경쟁을 통해서 서버를 납품받아야죠. 이게 비밀번호도 또 문제가 있어요. 1, 2, 3, 4, 5. 이건 북한 보고 털어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비밀번호를 여러분 개인 핸드폰 번호가 1, 2, 3, 4, 5로 하는 사람 있나요? 그거는 적들로부터 털어가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거는 북한의 해킹 부대와 중국의 해킹 부대가 그동안에도 그 전에도 이미 벌써 대한민국의 선거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거기서 용납할 수 없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빨리 해체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거기서 무기한 투쟁하기 전에 헌법재판소는 왜 해체해야 되느냐? 아니, 대통령을 고발한 제목이 내란수계 아닙니까? 내란수계.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에서 내란수계는 취소했어요. 그럼 대통령을 고발한 그 제목이 내란수계라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내란수계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혐의 아닙니까? 그럼 헌법재판소는요, 그런데도 지금도 무슨 윤석열을 재판하겠다, 재판할 권리가 있어요? 아니, 핵심적인 내란수계가 빠졌는데 이것도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공유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그 전화 통화하는 거 다 드러난 거 보셨죠? 아니,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렇게 내통하면서
그 증거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전화 통화에서. 그런 짓을 하고도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해체하십시오. 해체 안 하면 우리는 법을 지켜가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무기한 우리가 거기도 10만 명을 투입을 해서 무기한 우리가 농성을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때 원래 이거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될 단체입니다. 결국은 문재인이 이놈이 간첩입니다. 간첩.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결국은 앞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5대 악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5대 악법을 저지하려고 나경원 원내 총무가 뒤로 들어눕고 해서 오히려 그걸 국회 회의 방해죄로 해서 지금도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러니까 이 공수처는요 없어져야 돼요. 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자기들의 관할권도 아닌 세상의 압수영장, 그 다음에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참. 현역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재판 과정도 없이 체포하겠다. 이게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혹시 그 북한으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지 않았나 의심합니다. 저는 의심이 돼요. 아니면 또 더불어민주당하고 둘이 연계된 거 아닙니까? 나는 묻고 싶습니다. 원래 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할 권리가 없어요. 없는데 무슨 체포영장을 때리고 말이야. 그리고 진입을 시도하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 보면요 불쌍합니다. 제가 거기에 그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은 바깥에서 들어가는 그 음식 재료도 끊어놔 가지고 세상에 만두국으로 밥을 먹고 이렇게 한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 정말 참 제 성질 같으면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는 해산시켜야 돼요. 역시 우리도 합법적으로 법에 따라 우리는 다 집회신고를 하고 공수처 앞에서 우리는 10만 명, 우리는 광화문의 혁명에 자원들이 10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10만 명 단위로 우리는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해산하세요. 왜? 가짜입니다. 그 가짜 아니라면 증명을 하십시오. 어디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공개를 하란 말이에요. 아니, 자신 있으면 국회에서 결의해서 서버를 공개하라. 그걸 공개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우리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못합니까? 그렇게 악법을 많이 만들고 심지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방맹이만 치면 법을 다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 중앙선관위에 서버 공개하라는 그걸 특검을 왜 못합니까? 그렇게 특검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사이에 또 우리 황교안 장군님이 또 오셨네. 참나. 참나. 아니 장로님 감기도 덜 났을 텐데 또 오시느라고. 아이고 참나. 참 정말.